저희 그 스테이블 코인 막 법안 나오면서 막 관심이 폭발해가지고 뭐 카카오페이 맞아요. 뭐 이런데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막 네. 3배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거의 제자리로 많이 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만 보더라도 저는 산업계 쓰면서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없었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원화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요. 아까 전에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입지가 굉장히 공고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제 논의 단계죠.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용자 보호법만 존재하지 이 모법이 되는 산업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법을 좀 제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일부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내용을 넣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기사 찾아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네. 작년 말부터 갑자기 맞아요. 이 검색량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막 더 먼저 가고 디지털 자산 뒤에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큰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일반 대중들은 별 관심이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논의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워낙 이게 실물 경제, 이게 그냥 일반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해서 그리고 제도 완벽한 제도화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제도화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담보가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맞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합니까? 항상 공격하는 거는, 그리고 전 세계 99%가 달러예요. 사실 99%도 넘거든요. 근데 테더만 하더라도 달러 그 기반으로 발행도 하고, 그 다음에 유로도 하고, 엔화하고, 멕시코 페소도 하고, 최근에는 금 연동해가지고 금도 밀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보면, 그 뭐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서클도 유로도 발행하는데 99.5%가 다 달러예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인 거죠. 달러는 뭐 사실 저희 코로나 때로 또 복귀해보면, 코로나 때 전부 다 달러만 원했잖아요. 다른 화폐 다 필요 없고 그냥 달러만 원했잖아요. 모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원하는 화폐는 사실 달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만들어낸 시장이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극단적인 거죠. 나머지 화폐는 다 별로 필요 없고 1%도 안 되고 나머지 99%가 다 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 그럼 우리도 그냥 그 1%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공격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뭐 할 거냐? 그냥 공격하면은 잘 수비해야지, 잘 막아야지,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다.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된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그런 비유를 드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더 이게 이 전 세계가 그렇게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자국 중심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동맹국, 우리 친구 하면 그래도 좀 봐주고, 뭐 그리고 이것도 좀 양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관계가 통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실리거든요. 내가 얼마
100달러 양보하면 너 얼마 줄 거야? 그 다음에 80만 양보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20은 언제 줄 거야? 이렇게 완전 거래 관계로 변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는 조선업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조선업이라는 걸 세워서 우리가 그러면 미국하고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단이 된 건데, 저는 이 나머지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생기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가 있다. 예전에 2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네. 야후라던가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구글 막 등장하고 할 때 그때 만약에 네이버 뭐하러 만드냐, 그냥 구글 쓰면 되지, 야후 쓰면 되지, 그랬으면 지금 다 우리나라도 완전 그러네요. 네이버라는 거 존재 안 했을 거고 그냥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 쓰면 되지 뭐하러 카카오를 만들어 했을 때 카카오 안 썼으면 지금 다 우리 다 페이스북 연락했겠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 둬서 나름대로 그 글로벌 생태계가 다 장악을 했는데 장악되지 않은 나라도 한국이고, 어떻게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뚫러 다니겠지만 한국이라는 시장은 또 지켜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본도 어제 뉴스 나왔던데요.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다고. 네. 예. 일본은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은행하고 비은행 간의 싸움처럼 일본도 또 이제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거든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대형 거래소들이 한 번씩 계속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되게 강해요, 정부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법제화가 빨리 됐는데 기존에 있던 법 안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껴놓다 보니까 이게 은행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전혀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정책에 있어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요. 은행 중심이 되면 은행은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이게 혁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진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도 정책을 짤 때 적절히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 거래소에 돈 집어넣을 때도 우리나라만 은행 통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맞아.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은행 쪽에 그게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그러면 우리 한창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막 이슈가 되면서 뭐 주식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하면서 뭐 카카오페이, 다날 막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뭐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가면은 진짜 잘할 것 같다 하는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조금 어떤 대중의 시선하고 네. 제가 산업계에 있으면서의 저의 생각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스테이블 코인 막 법안 나오면서 막 관심이 폭발해가지고 뭐 카카오페이 맞아요. 뭐 이런데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막 네. 3배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거의 제자리로 많이 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만 보더라도 저는 산업계에 있으면서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없었거든요. 금액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스타벅스가 짱이죠. 그렇죠. 그리고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카카오로 송금하면 되고 네. 서로 뭔가 이게 합쳐져서 병합될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네. 그게 아까도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절대적인 수요처는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이에요. 나머지 5%는 실물 경제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투영돼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나중에 뭐 충전금도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제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 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B2C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뭐 카카오페이 머니 쓰나 스테이블 코인 쓰나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반 다르게 없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냥 기존에 쓰던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굳이 우리 둘이면 카카오페이가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 그거 새로운 거 하는 게 싫은 거죠. 그 저희 책에도 써 있지만 처음에 이제 그 간편 결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간편 결제 많이 쓰겠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렇게 편하게 만들면 많이 쓰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하는 거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제가 네. 카카오페이로 받아봤어요. 네. 와, 어려워요. 아니 받는 데가 없어. 아 카카오페이로 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어디서든지 그쵸, 결제해도 자동으로 망이 다 거쳐져 있으니까 이게 되는데 카카오페이 대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민생지원금 못 쓰고 다시 카드로 긁고 이게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절충안으로 활약하고 가장 그 시장을 많이 장악했던 게 삼성페이예요.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예전에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드 결제할 때 긁는 방식이 있고 꼽는 방식이 있잖아요.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꼽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긁는 방식을 선호를 하긴 해요. 그게 이제 행동 습성에 다 이제 투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쉽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맹점도 이 꼽는 거는 그러면 기계를 또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페이가 이게 폰은 그 애플은 약간 꼽는 방식이랑 비슷한 어떤 그 방식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던 거고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근데 삼성페이는 야 저거는 우리나라 가맹점도 그렇고 좀 빠르게 퍼뜨리기 어렵겠다. 요 실물 긁는 행위는 아니지만 긁는 행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미국의 기술 기업이 있었어요. 그걸 인수해 버려 가지고 삼성 폰에다가 다 탑재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확산됐죠. 오프라인의 강자가 돼 버렸어요. 페이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오히려 거기랑 삼성페이랑 손잡게 된 거죠. 그래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카카오페이로 받았는데 네. 실제로 쓰는 거는 다 삼성페이로 썼죠.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어쩐지 QR로 하니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양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람들의 습성과 그 다음에 신문물과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뭔가 나눠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중간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거 나왔잖아요. 홍콩의 레드다페이처럼 해서 네. 그 신용카드로 체크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코인을 결제되게.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싹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리다페이도 네. 결국에는 이 중간에 접점을 찾은 거예요. 이게 리다페이 앞에는 사실은 비자 카드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고 잘 몰라요. 코인이고 뭐 몰라. 나는 그냥 정산만 잘 받으면 돼. 특히 자국 화폐로. 그랬을 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 가맹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준 게 리다페이 같은 회사예요. 근데 리다페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비자나 마스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크립토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전을 한 다음에 그러면 충전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맹점 가서 쓰는 거죠. 그러면 비자나 마스터가 그걸 환전시켜서 이제 가맹점주한테는 그 법정화폐로 줘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그 리다페이를 가지고 다시 삼성페이로 연결해서 긁으면은 신문물이네요, 이거. 네, 지금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또 안 금융규제가 되니까, 세니까 안 되니까. 삼성페이가 맡고 네. 있긴 하지만 네. 안드로이드 페이는 등록해서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빠지지만 카드로 돼서 결제가 되면 나는 오히려 카드사로 인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 그냥 단순히 그 스테이블 코인 전송해 주는 것보다 네. 결제할 땐 이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하면서 어떤 베네핏을 줄 거냐. 기존의 결제 수단을 벗어나서 기존 결제 수단보다 뭔가 더 차별화된 거.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프라인 결제하면서 얘네들도 거의 수수료를 약간 페이백 형태로 고객들한테 다 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근데 본질은 그럼 네이버페이가 그런 상황 왜 하냐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결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결제 데이터라는 거는 원래 카드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사실 온라인 회사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기서 네이버페이 자체만으로 돈을 버는 거는 별로 없어요.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그러면 고객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거냐. 네. 이 결제 시장을 그러면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서클 같은 회사가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객이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베네핏을 맞아요. 분명히 줄 거다. USDC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에 미국이 법제화가 안 돼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맹점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쓰라면 써야죠. 만약에 그걸 차별하면 또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고 거래라고 해서 분명히 또 제재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서클의 힘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법이 정해지고 나면 자본금 얼마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결국 뭐 예를 들어 한 200개 기업이 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투탑이 너무 강한 상태인데 그럼 우리도 예리하게 뭐 하나나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부딪혀 봐야 나름대로 네이버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도 카카오 하나 살아남은 거고 라인이랑 싸우다가도 그 네이버도 결국은 다음이랑 싸우다 네이버 하나 살아남은 거고 이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살아남는 게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저도 이제 예상하시는 대로 이게 디지털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속성을 이해를 하면 사실 이제 한 개 기업이 거의 다 먹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달러 연동돼, 그러니까 얘는 부잣집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가세를 일으켜야 되는 이제 가난한 집의 이제 자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대세를 뒤엎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최종 승자가 한 군데만 될 가능성이 과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제 내용들 중에서 지니어스법이나 아니면 유럽의 미카법이나 차용해가지고 안정성을 이제 추구를 해서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원한다고 제가 내일부터 한번 발행해 볼게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은행에 준하는 인허가 수준을 밟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아주 다양한 요건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 아니면 산업 자본 요건, 자본 건전성,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효과,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존의 기득권들이 유리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득권들은 안정지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는 또 안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컨소시엄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컨소시엄 대결이 될 거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컨소시엄 A은행은 요 컨소시엄을 또 하고 B은행은 여기 컨소시엄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안정성도 맞춰주고 혁신성도 맞춰주고 그렇죠. 그 점수 기준에 되는 기업들이 선정돼서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로 허가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은행들끼리 모여봤자 아무런 별 이 시너지가 없어요. 보수적인. 은행 투지 뭐. 은행들끼리만 잔뜩 모아놓고 거기는 그러면 안정성은 최고죠. 근데 안 쓰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쓰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면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안정성도 좀 그러니까 은행이 할 역할은 분명해요. 준비금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이 AML이나 아니면 자금 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감시하는 역할 그 역할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이거를 어떻게 확산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비은행들이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실 운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뭐 하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뭐 AI 국가대표라고 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해서 갈 수도 있죠. 이게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도 그러한데 갑자기 뭐 200개 기업이 막 서로 하겠다고 난리 쳐봤자 한 개만 살아남을 건데 그럼 199개는 다 망할 건데 그럼 이 무슨 이 국가적으로 이제 낭비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어느 정도 될 만한 기업들 중에서도 또 이제 되는 기업들 정부에서 이게 우리나라 정부도 밀어줘야 돼요. 이게 뽑아줬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뽑아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는 그게 미안하지만 달러라고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컨소시엄에 테더랑 서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모양을 한번 그려볼 수도 왜냐면 있겠죠. 얘네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 한국 시장 인정해 줄 테니까 네. 대신 나도 컨소시엄 들어가서 기술이라던가 안정성을 많이 도움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지면은 이제 또 판이 바뀌지 않겠나. 네, 뭐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최근에 예. 서클 고위 임원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들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도 뭐 한국 지사 얘기 나왔던 것 같고 뉴스 한 보니까 그런 것처럼 네. 아마 좀 분주하게 지금 뭔가 막 뭘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팀을 짜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저희는 주식쟁이들이어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가장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확률 높은 기업들은 뭐 어디라고 보세요? 컨소시엄에서 좀 그래도 좀 선두에 설 만한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요. 아무래도 사실 좀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네이버, 있고요.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토스. 네. 뭐 그 정도가 분명히 그들 나름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거고 뭐 다른 제3의 어떤 그 컨소시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택될 수도 있고요. 선택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거는 크게 보면 이 세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은행들이 또 참여를 하겠죠.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이 이제 각자 참여하겠죠. 왜냐면 AI 국가대표 선정됐을 때 막상 주가 엄청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요. 의외로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어쨌든 뭐 컨소시엄이 어디가 선정되고 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게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관적인 것들이 네. 강하게 나오다 보면 야, 전 세계 99%가 달러야. 뭐 원화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뽑아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전 세계 이게 경쟁력이 있겠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주가가 오를 일이 별로 없죠. 아 그냥 트로피 하나 썼고 야 그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받았고 근데 그걸로 돈은 못 벌어. 그러면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국내에서 지금 테더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업비트나 비싼 거 하면 팔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사는 게 유리하지 이걸 사는 게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 경쟁력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제도적인 어시스트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긴 해요. 이거를 진짜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단순히 그냥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코인 업체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금융 이제 인프라 업체라고 이제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실물 경제 시장에서 이제 결제나 아니면 무역 대금으로 할 수 있는 그 다 인허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금융 시장에서도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뭐 증권형 토큰 아니면은 RWA라고 하는 실물 연계 자산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참여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런 것들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결제에서 특히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뭐 아까 뭐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사실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테더랑 서클 금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서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들은 막기가 어려울 거고요. 트럼프가 분명히 뭐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기가 힘들 거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허가를 못 받은 테더 같은 회사는 막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법 제도 내에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법안 안에도 담겨 있긴 해요. 한국의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준비금 자산이 한국 내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충족을 못하면 이제 못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 아이폰이 나온 건 좀 빨리 나왔는데 와이파이나 이런 걸 못하게 막아가지고 몇 년을 시간을 끌었잖아요. 갤럭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고 네이버도 네이버는 지도가 이게 지도 반출이 돼서 되는데 구글은 지도 반출 안 돼서 못하게 막고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가 좀 독자적인 영역 구축하게 만들어주고 티맵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어시스트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나름대로 자생의 여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한국이라는 시장이 절대 작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서 글로벌 코인 유명한 CEO들도 한국에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한국 시장 거 거래하고 싶으면은 야 다 원화 스테이블 갖고 들어와서 거래해라고 해버리면 뭐 아쉬운 대로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뭐 바이낸스라든 뭐 해외에서 상장하고 그거 사서 들어와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근데 대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똑같이 이제 트럼프처럼 역할을 해버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긍정적인 이제 희망이지만 이제 점유율도 적당히 가져가야지. 너무 많이 가져가면 딱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실물 경제 쪽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도 들어가면 업비트 특히 들어가 보면 원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BTC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테더 마켓이 있어요. 네. 원화 마켓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테더 마켓 닫게 하고. 네, 테더 마켓 맞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또 이제 이 거래소의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동성이 지금 계속 한 곳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퍼뜨릴 수 있는 네. 좀 가능성도 되게 되죠. 그러면 좀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과점 상태니까 그 발행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어느 거래소를 가서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수요가 이제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코인 그 뭐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60조 원인가? 1년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75조가 났는데 해외로 빠져나간 코인으로 빠져나갔는데 60조가 빠져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버리니까 네.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뭐 그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한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해봤었거든요. 결국 그 목적이 그건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사실 정부 당국은 싫어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한국은행이 지금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건 근데 전 세계 한국은행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이게 은행은 똑같죠. 네, 은행이 이 화폐 발행권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허가한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인데 이게 지금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리 효과도 안 먹혀요. 미국도 이제 곧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게 다들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코인 업계도 그렇고 이 제롬 파월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얘기하나.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얘기해도 이게 안 먹혀들 가능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있죠. 네. 이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어. 이 따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또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계속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중앙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다 그랬던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이 법제화시키고 이렇게 많이 퍼진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사실 그러면 대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딱히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도 그게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해야 되고 CBDC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융합도 계속 결합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 1부, 2부 다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 가장 잘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들려줘서 좋았죠. 저도 너무 이해도가 높아진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좀 힌트가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